한국 아이 정행정, 디디에 오자르가 프랑스에 입양된 건 7살 때. 26년의 세월을 타고 지금 디디에는 형들 곁에 있다. 기다림이 초조함으로 번지고 있다. 꼭 딸아이만 할 때 헤어져야 했던 동생.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동생과의 상봉인 것이다. 지금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27년인가? 27년인가 그래요. 27년이요? 예. 몇 살 때 헤어지신 거예요? 저는 확실한 나이 모르겠어요. 저 문에서 나와도 알아볼 수 있을까 싶지만 마중 나온 형제들에겐 이제 앉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긴장이 번진다. 8월 17일, 27년 만에 눈물겨운 동생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았다. 하지만 아무리 반가워도 긴 시간의 장막 앞에 서먹함을 지우지 못하는 가족들. 두 형들보다 먼저 누나가 놓쳐버렸던 동생 손을 붙잡는다. 하지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셋째 디디에는 반갑다는 말조차 건넬 수가 없다. 죽기 전에 보는 게 소원이라던 둘째 형은 차마 눈도 못 맞추는데 쭈삣거리기는 용감하게 형을 찾겠다고 나선 디디에도 마찬가지다. (16에) 만나 20년을 함께하고 이번 여행길 역시 동행한 부인 알렉스. 하지만 디디에는 제 고향에 왔는데도 알렉스에게 해줄 말이 없다. 입양 가기 싫어 두 동생을 두고 도망친 둘째 형. 동생에게 말과 기억을 빼앗은 게 자기 같아 입을 꾹 다문다. 하지만 프랑스로 입양됐을 때가 디디의 나이 7살.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머문 외가 마을에 닿으면 기억은 다시 되찾을지도 모른다. 저기 물 생각난대요. 저기서 많이 놀았대요. 맞다. 여기 내과에 있었다 옛날에. 내과에서 많이 놀았대. 여기 한번 가보고 싶대요. 어렸을 때 많이 놀아서. Des fois, il y a un peu moins d'eau peut-être, non? 6살 때 놀았을 때는 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Toujours était un tout petit peu en hauteur. 그동안 강사는 몇 번이나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 얘기에는 26년 전에 멈춰 있다. 높은데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붙잡으려고 아무리 손 올려보아도 기억과 현실은 같아지지가 않는다. 프랑스에서 입양돼가지고 살다가 이번에 이제 찾으러 왔어요. 지금 형제랑. 아니 셋째. 제 동생. 아니 제 밑에. 내 밑에요. 나는 어르신들. 하나는 조금 귀여우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26년 전 깨복쟁이 디디에를 아시겠다는데 유난히 까맸던 아이가 디디에였다 한다. 7살 디디에가 천방지축으로 누비고 다녔던 외가마을 사람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이 마을에 어머니의 핏줄 외삼촌이 계신다. 그녀를 뒤따라간 외삼촌 집은 겉모양은 변했어도 집터는 여전하다. 하지만 형제들과의 상봉도 대면대면 했는데 친척은 또 어떨지 걱정스러운 디디에. 그러나 핏줄 앞에서 그런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 외숙모는 프랑스간 셋째가 왔다는 소식에 맨발로 뛰어오셨대. 아이고, 참 왔냐. 셋째. 사형제 중에서도 유독 장난꾸러기였던 조카가 바로 디디의 행종이었다. 와이프.
행정이 와이프.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나 반갑다 반가워. 아이고 안 입고 산게 만난다. 막내 남았대. 응? 같이 한 집에 같이 있는데 내가는 말은 몰랐어 이번에. 아 그러냐? 내놨어. 참 반갑네. 이거 내 수많냐. 얼마나 고생했나. 조카가 잘 지냈다고 해도 외숙모 눈에는 혼자 보내야 했을 아픈 세월이 보이는 듯하시다. 말을 붙이고 싶은데 한국말을 못한단다. 그 시절 7살에 벌써 제 이름까지 쓸 정도로 총명한 조카였는데 외숙모는 속이 메워진다. 알았을 못이요. 나도 못해? 전혀 못해요. 아, 못한다는 게. 알았을 때 못하거니? 성공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손을 이렇게 잡아보게 된 것이 어딘가 싶기도 하다.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하지.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세상 이렇게 갔다 와서 막 반갑고 진짜 좋지. 나 재밌어 죽겠네. 집안 경사에 외삼촌까지 나서서 뭐라도 먹여보내셔야겠다고 성화신데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아이, 선종아. 아유 도망가야지. 일어나지. 아이. 한국에서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촬영하기 바쁜 알렉스를 뒤로하고 어르신들은 제대로 말도 못 붙였다며 서운들 하신다. 너무너무 서운하다. 오늘 갑자기 생긴 이모, 외숙모, 그리고 외삼촌. 말 한마디 못했지만 그래도 디디에는 이 인연이 고맙기만 하다. 26년 만에 만난 조카를 보고 또 보고 새 어르신이 내내 발길을 돌리지 못하신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고창을 지나 둘째형 집까지 하루 만에 26년을 건너며 부부에게는 고단한 하루였다. 여자들 손이 바쁘다. 다 늦은 저녁에 상을 차리겠다고 나선 둘째 형수와 큰 누나. 헤어진 삼형제의 첫 상봉이니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무엇보다 작은 형수는 언젠가 도련님을 만나게 되면 한국식 생일상을 꼭 한번 차려드리고 싶었다 한다.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것 같아. 한국 생일상을. 그래서 그쪽에서는 파티를 하지만 우리는 식구들끼리 앉아서 생일상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생일상을 차려줄까 생각을 했어요. 많이 안 먹으니까 둘째 형수의 정성이 가득 담긴 다채로운 밥상이 디디에를 위해 준비됐다. 망본 거야. 말을 잃어버렸지만 이 만만은 잃지 않았다. 수고하신 형수님께 콩잎을 해서라도 꼭 말해드리고 싶은 이 말. 뭐이? 미역국은 맛이 어떤지 어눌한 한국어지만 꾸밈없는 웃음에 형수도 그 마음을 알겠단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네, 백시. 그거밖에 몰라 적어야 돼. 네, 표정이 정말 맛있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네요. 또 차려줄 기회가 있으면 차려드리고 싶어요. 맛과 함께 유년의 기억을 되새기며 오늘 디디에는 최고의 만찬을 선물 받은 셈이다. En France. Non.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먹은 적 없는 것 같아. 밤은 깊어가지만 1분 1초 매 순간이 아쉬워 잠이 들 수 없는 가족들.
한국식으로 만나고 먹었으니 이제 놀 차례. 아리랑 강습이다. 아리랑 두 번 해야 되거든. 투 타임. 응? 아리랑 아리랑. 통역을 맡은 선주 씨가 빠져선지 해독 불능에 빠진 디디에. 머리가 이제 기억해놔라고 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해봐. 둘째 영수의 다그침에 더듬더듬 아리랑이 시작되는데 아리랑 아라리요. 또 까먹었네. 그만 까먹었네. 머리 좋다. 아리랑 두 번 해야 돼. 내가. 처음으로 쩔쩔매는 동생을 보며 웃음보가 터진 누나와 형. 하지만 남편이 깎아먹은 점수를 끼가 넘치는 알렉스가 메우고도 남는다. 리을 발음의 아리랑 율동까지 알렉스는 한국 며느리 자질을 다 갖추었다. 아리랑 아라리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디디에를 위해 판박이 큰형님께서 특별 강습에 나서신다. 고개를 오케이. 곁에만 있어줘도 100점짜리 고마운 동생이 따라 불러주니 큰형도 대만족이다. 난생 처음 만난 여자들이 동서가 되고 하루 만에 살가운 사이가 된 것을 보면 천상가족. 드디어 그 애틋한 가족들이 아리랑을 가슴으로 부르는데 심리가 아닌 10걸음도 못 가 서로를 찾기 시작한 애달픈 26년이 지나고 디디의 오자르가 아닌 정행정으로 오늘 그는 애틋한 가족을 되찾았다. 초행길이라 자꾸 헤맨다. 게다가 첫째 길종 씨는 이번 일정이 썩 내키지 않는다. 부담스럽긴 디디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일정을 제안한 건 디디에. 입양 전에 머물렀던 고아원에 꼭 가보고 싶었단다.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저걸 딱 봤습니다. 저쪽 뒤에네. 고맙습니다. 1년 사이에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이 고아원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다행히 시설에는 디디에의 입양 서류가 거의 완벽하게 보관돼 있었다. 이 기록이 남아 찾는 것이 가능했지만 예, 프랑스에서 이 사진을 봤대요. 이 종이 한 장으로 형제는 26년간이나 생이별을 해야 했다. 올 때만 해도 텅 비어있던 고아원이 갑자기 북적인다. 아이들이 소풍을 다녀왔다 한다. 입양 서류를 보고도 담담하던 디디에가 갑자기 굳어진다. 얘 안 먹었어. 얘 안 먹었대.
엄마 없이 지켜줄 사람 없이 버려진 아이들. 26년 전 디디에도 꼭 이 아이들만 했었다. 순식간에 감정이 복받쳐 오른 디디에. 감정 절제 잘하는 프랑스 사람으로 크고 자랐지만 지금 디디에는 이곳에서 머물렀던 7살 정행종이다. Non, elles sont heureuses, c'est pas normal. Ils sont heureux, oui. Non, ils sont très bien, mais c'est pas normal. 버려졌던 7살 그때처럼 지금 디디에는 놀람과 슬픔 속에 홀로 떨어져 있다. 돌아오던 길 디디에가 그토록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한 그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막 해달라 하더라고요. 어차피 성인 됐고 이제 행정이도 이해를 한다니까 뭐 가족이고 이해를 한다니까 뭐 숨김없이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는 맨날 싸우시고 못 잡아먹어서 암달,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날따라 티격태격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멀크댕이 잡고 때리고 하니까 엄마가 승질이 나갖고 농약 가지고 와서 엄마가 먹고 같이 죽자 그래갖고 엄마가 먹고 할머니 줬어요. 그래갖고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돌아가시게 된 동기가 그래요. Le poison sur l'insecticide. Et puis il l'a fait manger aussi. 그날 저녁 알렉스가 프랑스에서부터 고이고이 싸온 앨범을 꺼냈다. 형들에게 헤어져 있는 동안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무엇보다 오지 않은 막내 민호를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로랑 오자르, 정민호, 7살 디디의 손을 잡고 5살 민호도 함께 입양되었다. En France, donc je suis devenu l'aîné. Et j'avais dit à ma mère adoptive que j'avais envie, j'aurais voulu avoir une grande sœur. Et c'est là que ma mère m'a dit si Didier, t'as 2 grandes demi-sœurs. Puis j'étais content de savoir ça, quoi. Faut le dire. 그러니까 언제나 형이었던 디디에가 막내가 될 만큼 판박이 2 형을 되찾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만난 3형제지만 아직 다 모인 것은 아니다. 금쪽 같은 막내 민호가 아직 오지 않았다. 운동도 일도 매사에 적극적이고 호탕한 막내. 그 막내가 오직 한국의 가족에게만은 아직도 마음을 풀지 않았다 한다. 나는 안 나와도 사실 안 나와도 상관없고 얘 잘 있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진짜 만족하고 있는데 또 얼굴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를 보면 둘을 뭐 욕심이 생긴다고 둘 갖고 싶고 뭐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민호도 보면 더 좋겠고. 아픔을 잊어줬으면 좋겠어. 뭐 다 같이 아팠고 민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아쉽고 정말 미안하다. 3명한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뭐 형으로서 뭐 행정이도 있지만 선종이한테도 미안하고 민호한테도 미안하고 3명한테 다 미안해. 부모님의 돌연사와 외면한 막내까지 디디의 속이 복잡해진다.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디디에가 어렵사리 말문을 연다. Grand-mère sont décédés, et le père après. De savoir vraiment, avec des mots d'adulte, j'allais dire. Parce qu'avant, je le savais vraiment. Je pense que je savais la vérité, mais pour un enfant, quoi. Là, c'est j'ai vu avec des mots d'adulte. Oui. Et donc là, je comprends plus. Et ça me touche énormément. Ça, et donc après avoir par-dessus ça, avoir des problèmes avec l'oncle, ça va être encore plus terrible pour lui. Tu comprends? 내가 보고 느낀 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얘도 이제 너무 어려갖고 모르면 나는 그러니까 전주 작은 아버지 가기 전에 난 그런 게 이제 와서 보고 큰 아버지인데 와서 보고 그냥 갔다는 게 죽어가는데 보고 갔다는 게 그런 게 이제 나는 한이 맺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잘 살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얘 온다 했을 때는 연락했을 때 지금 뜰뜰무리하니 그냥 아는 척도 안 했다가 요번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래서 만날 필요가 뭐 있겠나. 어느 누군가는 작은 아버지를 뵙고 싶다는 말에 당황한 형. 형이 화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걸 알아차린 디디에는 안절부절이다. 선종 씨 속도 있는 대로 상한다. 두 동생을 보낸 작은 아버지를 만나겠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안 계셨을 때 한이가 혼자 겪은 이거는 한이에요, 한. 근데 그 한이 있잖아요. 뭐 이런 계기가 좋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싹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누구보다 가시방석인 것은 첫째 길종 씨. 두 동생의 아픔을 제일처럼 겪었던 사람이 바로 큰형 길종 씨다. 지금 현 상황하고 앞으로 상황은 어차피 그럴 것 같아. 그것은 뭐 시간이 돼봐야 아는 거고 어떤 마음이든 어떻게 만난 형들인데 얼어붙은 분위기에 디디에가 굳는다. 다시는 결코 형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 지금 엄청 보인대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면 형이 싫어할까봐. 갈 곳은 많고 일정은 빠듯하니 디디의 식구들은 아침부터 중국집 신세다. 하지만 동생 생각하는 마음만은 특급인 큰형 길종 씨가 연신 디디를 먹이느라 바쁜데 어미가 새끼 보듯 동생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길종 씨는 배가 부르다. 아무것도 말 향이라. 생전 처음 먹는 짜장면이지만 형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이 맛이 낯설지가 않다. 열심히 먹는 건 알렉스도 마찬가지. 원래 아침 안 먹지만 차려주신 아침상을 그냥 물린 알렉스가 아니다. 식성 좋은 작은 형인데 밥을 안 먹으니 디디에가 어서 드시라 성화다. 사연인즉슨 방금 이가 빠져 못 드시겠다는 건데. 봐봐, 보여줘봐요. 보여줘봐. 치기공 회사를 운영하는 디디에가 나서본다. 왜? 이사? 알렉스도 이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인다. 알렉스 역시 치기공 일을 함께 했었으니 어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디디와 함께 머리를 맞대보는데 먼저 뽑힌 이를 가져달라는 알렉스. 달란 말인가? 이빨 달래. 자기야 이빨 달래, 자기 이빨. 이빨 이거 뺀 거 달라고? 영문이야 모르겠지만 띄엄띄엄 어찌어찌 말이 통한 둘째 선종 씨가 화장실에서 버린 이를 찾아오는데 근 15년 경력의 치기공사 알렉스의 사전 검토 후 사장이자 파트너인 디디의 조언을 구하는데 이빨 보고 연구하려고 그러나?
이빨을 살리는 거, 자기 이빨을 살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 살리는데 이게 뿌리 자체가 완전히 같다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다 타있다니까. 깊이. 그래. 꼬리도 저렇게 깊은데 그러냐? 일단 임시 방편으로 물에 넣어 보관한 후에 프랑스로 돌아가 조치를 취해야 할 모양이다. 아니 뭐 뜬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 L'émail plus brillante, non? Les nôtres, elles ne seraient pas comme ça. En plus, il n'y a même pas de casse, il n'y a pas de plombage, il n'y a rien. 내외는 프랑스에서 손봐서 다시 보낼 요량이다. 디디에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는 동안 알렉스는 시숙님께 응급처치를 해드릴 참이다. 아빠 지금 뭐해? 이가 뽑힌 잇몸이 상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귀찮은 거 딱질색인 둘째 선정 씨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꼭 그 의미를 다 알진 못하겠지만 파란 눈의 재수 씨 마음 씀씀이가 고마운 게다. 오늘도 유년의 조각을 맞추느라 바삐 돌아다녀야 할 형제들. 결국 형들이 디디에게 졌다. 형제들 모두 전주의 작은 아버지를 뵈러 가기로 한 것이다. 사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기 전 인사말 연습이 바쁜 디디에와 그 소리가 마냥 좋게만은 안 들리는 형. 그 마음을 디디에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형 생각이 먼저다. L'oncle, mais j'ai toujours peur des frères. La réaction des frères, quoi. Ça me fait plaisir quand même d'aller voir parce que c'est un membre de la famille, quoi. Et donc si je peux voir le maximum de membres de la famille, je suis heureux. Mais c'est par rapport aux frères, quoi. Pas Voilà, vexer quoi. tes frères. Oui, parce que le plus important, c'est les frères et sœurs, quoi. 지금 아버지 만나러 가시는데 신경 쓰이세요? 그냥 뭐 셋째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좀 전해주세요. 형은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피부치 하나라도 더 만나고 싶은 마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동생의 그 안쓰러운 마음을 큰형도 알고 있다. 디디에뿐 아니라 두 형들에게도 낯선 작은아버지 집. 발길이 무겁다. 아버지와 가장 닮았다는 작은아버지. 디디에는 작은아버지에게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던 게다. 하지만 모진 세월을 넘지 못한 형제들은 안절부절이다. 특히 입양을 막지 못해 자책이 심했던 둘째 선종 씨는 가시방석인데 편안히 앉아 계세요. 작은 형의 불편함이 디디에게도 전해지는 모양이다. 동생의 소원이라 어찌할 수 없이 동행한 형을 이젠 디디에가 다독인다. 작은아버지가 서랍에서 그동안 혼자서 무던히도 펴보았을 족보를 꺼내신다. 족보, 내 형제가 진짜 한 가족이라는 공식 증명이다. 그때요. 텔라? 텔라? 행종, 민호. 족보에는 입양간 행종과 민호도 여전히 한 가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나마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지난 세월을 용서하고 싶었다. 내가 부도 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애들 네 명에다가 그럼 다섯 열을 거느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동복지를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들이요? 장하고 기특하고 정말로 내가 죄 같고 왜 그냐면 내가 죽더라고 살더라고 저기 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저기 안 할 텐데 나도 가슴에 팍나 연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눈 녹듯이 아픈 세월이 녹아버리지는 않는다. 둘째 형은 여전히 입양을 보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11살 그때의 기억 속이 생생하다. 그 형의 마음을 디디에는 다 알진 못한다. 하지만 형도 이제 그만 그 아픈 기억을 털어버렸으면 한다. Il faut dire c'est la vie un peu. Moi, ils ont fait, elle a fait au mieux, puisque peut-être la meilleure décision. 둘째 선정 씨의 거친 마음에 작은 아버지도 결국 역성을 내신다. 아니 그건 안 찾아가면 안 되잖아. 그 생각을 해봐라. 알아요. 내가 너 잘못했다고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장난은 또 이제는 부동산도 시켜봐. 첫째 길종 씨가 큰형 몫을 한다. 그래도 혼냈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른은 어른이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아팠을 것이라 길종 씨는 믿고 있다. 작은 아버지 시켜 마음 풀어주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으면 잘해. 내년에 제가 종진대학 올게. 네, 그 추석 때 오실 결국 둘째 선정 씨가 한 발자국 물러선다. 작은 아버지도 노여움을 푸신다. 형과 동생이 만들어준 화해의 자리를 차마 뿌리칠 수 없는 여리고 여린 선정 씨다. 잘 가서 살아.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26년 만에 가슴의 응어리를 털어버리고 정씨 집안 셋째가 된 디디에와 집안 어르신 자리를 되찾은 작은 아버지까지 이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디디에와 선주 씨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져가셨어요? 예, 말씀. 이거 현금카드 서비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프랑스 은행이거든요. 은행카드 마스터 골드카드인데 지금 안 돼서 저희가 외환은행 갔다가 안 된다길래 광주은행 갔더니 광주은행에서 농협중앙회에서는 BC 마스터카드하고 제휴가 돼 있으니까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왔거든요. 카드 결제가 잘 된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올 때 골드카드 한 장만 들고 왔는데 한국에선 영 먹통이다. 현금 인출 역시 프랑스 카드라 안 되는 모양이다. 카드 번호를 해가지고 안 되는데 한번 여기 들어와야 되겠는데 중앙에다가. 고국에서의 일주일,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많아 현금 쓸 일이 많은 데다 오늘 꼭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찾아야겠단다. 결국 서울 본점에 연락하는 사이 디디에는 마냥 신이 났다. 작은 아버지와 화해도 했으니 이제 고국에서의 행복한 일만 남았다. Je veux flamber. Non. Non, c'est pour je puisse faire des cadeaux. Voilà. Puis pouvoir emmener des souvenirs pour ma famille française quoi. 묵직한 동뭉치를 들고 디디에가 뿌듯하다. 디디에는 이 돈으로 오늘 마음고생 많았을 작은 형을 위해 이벤트를 열어볼 참이다. 오늘이 바로 작은 형 선정 씨의 38번째 생일이자
삼형제가 함께 맞이하는 첫 생일. 디디에가 깜짝 파티를 마련한 것이다. 어떻게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 밤 오랫동안 디디의 가족들을 비추고 있었다. 지난 밤 술이 과했던 모양이다. 디디에가 일어나질 못했다. 술 기운에 디디에가 속 얘기를 다 한다. 동생이 쓰러져 놀란 길종 씨. 디디의 사랑 고백도 못 알아듣고 연신 마사지다. 제가 아무리 웃어대도 형 보기엔 애달프기만 한 동생이 정신까지 잃었으니 그녀는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파티가 후회스럽기까지 하다. Mais prends soin de moi.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단어 속에 담긴 수많은 말들을 형들도 안다. 26년간 제 가슴 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말을 동생 디디에게 듣고 더 간절하게 동생을 붙잡는 큰 형. 입양아로 살았던 지난 26년의 세월 동안 몰랐었던, 아니 참아왔던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제까지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형하고 같이 형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정신 다 있다고 지금. 너무 형 사랑한다고 했는데 행복하고. 형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지독히 형제들을 괴롭혔던 아픔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다. 길중. 감사합니다. J'aimerais tellement parler le coréen. Je les aime tous. 꿈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가족들의 마지막 행선지는 사진관. 떠나기 전 서로의 모습을 남겨놓을 생각이다. 형들이 마련해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형들 앞에서 폼을 잡고 형들이 옷매무새 잡아주고 잔소리까지 해주는 행복을 지금 디디에도 만끽하고 있다. 시선 45도.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이 형제에겐 꿈만 같은 일인 게다. 그 사이 큰형은 마지막으로 알렉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신 모양이다. Qu'est-ce qu'il me dit, son 고맙다 그랬어. te remercie beaucoup. Pourquoi? 왜 뭐가 고맙냐? 찾아줘서 고맙고 너무 이뻐서 고맙고. De venir jusqu'ici en Corée, il me fait plaisir parce que t'es très très belle. Très très. 잘 살았지. 행정이랑 잘 살아야 돼. 그동안 동생에게 가족이 돼준 재수 씨가 큰형은 고맙고 또 고맙다.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인데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찍고 나면 헤어지는데도 이젠 슬퍼하지 않는다. 이제 가족은 한 장의 사진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다. 나갑니다. 예. 입양아 디디에 언제나 웃었지만 마음은 혼자였다. 아내를 만났지만 한쪽은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젠 쌍둥이 같은 형제들이 곁에 있다. 한 번 헤어졌기에 더 소중한 가족들이 곁에 있다. Que je suis très heureux de les retrouver, que je les aime. Avant, je ne pouvais pas vraiment dire je les aime, c'est mes frères, mais là, c'est sincère, quoi. C'est parce que je les touche, je les vois, je les aime de plus en plus, je les apprécie de plus en plus. C'est des vrais frères, quoi. On s'est retrouvés. KBS